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네, 운명의 그날. 이번 한 주는 검찰 선진화 법안이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운명의 한 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저녁 김두일 TV 생방송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지금 오늘부터 내린다고 하는데 서울도 지금 비가 오나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동네에 소나기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한가요? 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엄청난 비가 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100%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곧 시작되겠죠. 네, 방금 전에 제 딸 유정이가 열심히 청소를 하더군요. 비물이 들이치기 전에 열심히 고양이 털 청소를 하는 거 보고서 예, 빗고울은 네, 비가 내리고요. 곧 아무튼 어쨌든 비가 시작되기는 시작되나 봅니다. 예, 제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내와 둘째 딸이 살고 있는 상하이도 오늘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 마음에도 봄비가 촉촉히 내려야죠. 네, 네, 참 여러분들 이럴 때 피드백은 참 좋아. 비가 내리냐 그랬더니 다 각자 자기 사는 동네 한마디씩 또 다 하시네 또. 예, 그걸 다 읽기도. 네, 그걸 다 읽기도 참. 네, 네, 꽃순이님, 상하이의 제 부인은 제 아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갇혀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락다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조금 우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무탈하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댄 봄비는 무척 좋아하나요? 네, 배탈하기 노래죠. 이걸 물어보는 분이나 그걸 대답하는 나나 어쨌든 다들 연식이 여기서 확인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댄 봄비는 네,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피플스 하우스요. 예, 피플스 하우스. 인민의 집인가? 네, 아주 정말 예, 인민의 집인가 봅니다. 예. 피플스 하우스야. 그냥 뭐 성렬이네 집 아니면 뭐 줄리 하우스. 그렇게 영어 좋아하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또 준비한 것들을 한번 또 준비를 신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여러분 열린공감 방송 보고 오셨죠? 네, 열린공감 방송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한동훈 특집. 네, 이제 5월 4일 날 있을 다음 주죠. 그러니까 5월 4일 날 있을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번 주는 열린공감에서 특별히 예, 우리 한동훈 또 후보자를 매우 아끼는 윤석열 당선인만큼이나 저희도 또 한동훈을 아끼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특집을 이번 주에 마련을 했습니다. 네, 무려 연장 3일 월화수, 네, 월화수 3일 동안에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미 뭐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약 2회에 걸쳐 했으나 이번 주에는 이제 시간이 없는 거로 월화수 연장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다 보셨겠지만 살짝 또 그걸 한번 더 이렇게 예,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제 오늘 방송했던 내용의 핵심은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무진장 많이 한 빡빡히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수많은 어떤 이런 뭐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탈루의 의혹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국가의 어떤 법무 행정을 총 책임져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 동안 스스로 법의 수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어떤 검찰로서 그는 과연 법과 원칙을 지켰는가? 아주 이런 뭐 간단한 주민등록법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단지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수많은 탈루의 정황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자들은 똥파리들 포함해서 혹자들은 한동훈을 가리켜서 조선 제1검이라고 뭐
수사를 잘한다라는 의미의 조선제일검이겠죠. 파하하. 저는 진짜 가발 벗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그렇게 웃게 됩니다. 네, 한동훈 가발 벗는 소리 한다라는 웃기는 아무튼 뭐 그냥 이렇게 웃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의혹들이 있는데요. 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투기꾼 혹은 조선제일 잔머리꾼, 네, 조선제일 ọc꾸라지, 전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이걸 또 실수라고 하겠죠. 아니 뭐 실거주를 했다고 하겠죠. 네, 세입자랑 같이 사이좋게 백 목사님과 같이 사시면서 뭐 찬송가라도 부르셨는지 안번 저는 청문회 때 의원들께서 법사위의 의원들께서 한번 오늘 방송한 내용들은 꼼꼼하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오늘 방송한 내용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제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의 대담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대담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이 조금 묻혀버린 것 같아갖고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할 거니까 뭐 오늘 나온 건 또 오늘 나온 거고, 내일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자,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이시죠? 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년 동안입니다. 네, 이 뒤에 얘기들은 왜 없을까요? 네, 아직 저희가 보도를 안 한 거죠. 네, 아직 보도를 안 한 겁니다. 저희가 그 1600세대나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동훈을 쫓느라고 지금 요 한 그 열흘 가까이 거의 전 직원이 피똥을 쌌는데, 설마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설마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이야기가 더 화끈하고 내일보다 모레 얘기가 더 화끈할 것이다. 네, 할 것이다. 주말에도 나와서 주중에도 다 그거 노안이 온 아재들이 그 등기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다들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실은 등기값만 거의 뭐 엄청나게 돈이 들었습니다. 등기값만 1600세대를 다, 이거는 온라인에서 PDF로 띄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직접 다 이렇게 종이로 띄어야 됩니다. 종이로 박스댁에 종이로 띄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띄어서 가져오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과 돈, 그 다음에 그거를 살펴봐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 그 결과 어쨌든 우리 한동훈 후보자님,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특별히 총의하시고 우리의 윤석열 당선인의 영부인께서 300번 이상의 문자를 주고받으신 우리 한동훈 후보자. 도대체 영부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부인께서도 특별하게 300번 비밀적인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걸 도저히 깔 수 없었던 그런 그 문자 내용마저도 도저히 깔 수 없었던 그런 우리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이렇게 인사청문회만큼은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제일검 하하하 웃습니다. 조선제일검 하하하 웃습니다. 자, 안심합니다. 네. 자, 한동훈 얘기는 아까 충분하게 보셨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한동훈 얘기 뭐 나온 김에 아니죠, 뭐 그냥 내일 또 가죠. 네, 요 얘기 또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 오늘 대전, 충남, 경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네요. 과반을 넘기고서 1등이 될 줄은 몰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의원이 2위, 염태영 수원시장이 3위, 조정식 의원이 4위. 희한하죠? 이걸 자세히 보면은 외부에서 온 김동연 후보자와 내부에 있는 민주당의 사람 셋이 합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자의 뭐 이러쿵저러쿵 뭐 그 평판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민주당에 있는 후보자들, 그러니까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후보자들은 정확한 여론조사 판세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동연 후보자를 이제부터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멘트를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미뤄야죠. 예, 지금 어저께 그 PNR인가 별로 뭐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이긴 합니다만 김동연과 김은혜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봤을 때에도 지금 김동연이 10% 이상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뭐 경기도 자체가 지금 이전 이재명 후보자가 현재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워낙 좋은 행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버프를 가지고 온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자가 지금 김은혜에 비해서 10% 이상 앞서가는 것도 꽤 고무적인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두 분 다 5선이잖아요. 5선의 중진이기 때문에 두 분 네, 국회의장이나 출마하십시오. 앞으로 후반부 국회의장. 지금 현재 박병석이 지금 현재 그 국회의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후반부 국회의장 이제 앞으로 2년간의 임기에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를 곧 시작할 텐데 지금 현재 이상민, 김진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박병석의 시즌2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안민석 의원님, 저 안민석 의원님은 한번 직접 뵌 적도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제는 국회의장으로 가십시오. 이제 국회의장으로 가신다고 하면 저희는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안민석 국회의장 쪽을 또 밀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의석, 경기도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만두는 의석이 이제 생길 가능성은 없어졌네요. 자, 그리고 충남도지사 양승조 현 지사가 뭐 압도적으로 76% 이상 나왔습니다. 네, 현재 뭐 충남의 경우는 뭐 지난 대선 때에는 그 뭐 이재명 후보가 밀렸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조금 한번 해볼만하다. 뭐 그런 이제 그 다시 이제 여론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뭐 대전시장도 지금 다 결정이 됐고, 네, 아마 이제 세종시만 한 번 더 이제 그 결선 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 대한 경선 일정이 뭐 잡으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부디 그러니까 오늘 뭐 오죽하면 박주민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피력할 정도로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비대위 좀 계속 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뭐 되게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저희 모든 유권자들이 열심히 지금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비대위 별 좀 잡음 없이 잘 지금 좀 이렇게 경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네, 어쨌든 뭐 그렇게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 뭐 지금 이제 한덕수 청문회가 시작됐죠. 네, 우리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아주 일신 뭐 양파도 아닌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나씩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가 뭐 참 윤석열 그 대통령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랄까봐 굉장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에 130억 요격 수주를 줬는데 그게 자신의 임차법인의 특혜를 줬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이걸 왜 SBS에서 이걸 단독으로 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꽤 센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될 만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네. 자, 정호영은 거의 뭐 지금 먼저 이제 자기의 비리를 자기가 덮는 수준으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연소득 5억 원인데 소상공인 공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연간 소득을 5억씩 벌면서 소상공인 공제, 아주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은 쓰레기 같은 짓을 했고요. 적십자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5년간 적십자 회비를 총 2만 원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이죠. 네, 이게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아까 나온 건데, 자기가 하는 수업에 자기 딸내미를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입을 시킨 자기 딸을 의대에 편입시킨 자기 딸의 수업을 본인이 하는 강의에
들어오겠다. 네, 학교 측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인간입니다. 와, 이 인간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하죠. 역시 윤석열의 40년 지기답다. 예, 윤석열의 40년 지기답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은 정호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정호영 뭐라고 뭐 본인은 지금 뭐 당당하게 청문회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예,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심지어 이제 정호영의 경우는 경찰에서 조사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까지 되었어요. 예, 나온 상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참 정호영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그 사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본인까지 다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 어떤 법정에까지 서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인간을 찾아갖고서 이렇게 예, 장관 후보자를 올렸을까요? 네, 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호영 같은 쇠기를 이렇게 뭐 40년 지기 어쩌고 하면서 후보자를 올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 한동훈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증을 아주 엄선한 아주 이렇게 찾기 힘든 비리와 부패와 이 그냥 편법의 덩어리를 끌고 와서 그렇게 얹은 것이 아닌가. 옛다 이거나 받아 먹어라. 자, 물고 뜯어라 라면서 저는 이 정호영 같은 인간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한동훈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그냥 물고 뜯으라고 보낸 것이 아닌가. 총알바지로.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그로용. 예, 전문용어로 어그로용이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잔뜩 어그로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무사히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그로 용도로 갖다가 붙인 게 정호영인데, 아까 뭐 열린공감에서 보도를 했지만 열린공감에서는 예, 정호영이야 뭐 저 다른 이제 어그로에 다 속아 넘어가는 그 다른 여타의 레거시 미디어와 다르게 저희들의 경우는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한동훈만 쫓고 있죠. 네, 1600세대 저기 예, 그 강변 부근에 있는 뭐 아파트 예, 1600세대를 다 띄어서 예, 그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굉장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내일과 모레도 연장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로 쭉 갈 겁니다. 아무리 정호용으로 어그로를 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호영 어쨌든 야, 참 아주 앞날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람입니다. 네. 원희룡 뭐 땅 지금 고가로 통매각을 했는데 뭐 계약서는 지금 없다라고 지금 배를 째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그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희룡 특유의 배째라 정신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청문회를 지금 통과를 하겠다는 건지 당최 짐작조차 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오등봉 사업에 대한 것도 열린 공감에서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오등봉 사업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저쪽 뭐 제주 지역 신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많거든요. 오등봉 사업의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은 그거 말고도 지금 해명할 게 또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계약서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 지금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개하지 않겠다. 어쩌라고? 그럼 관둬야지 그러면. 예, 당장 관두고 나와야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 라는 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또 외교부 공관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김건희가 직접 한번 와서 둘러본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 관저로 국방부 관저에서 육군본부 관저에서 외교부 공관이 지금 대통령 관저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저기 있는 저 나무도 하나 잘라버려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와서 한번 쓱 보고 갔다고 그게 졸지에
대통령 관저로 바뀌어버린 이 외교 공간. 뭐 이 외교 공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어떤 외교부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사택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외교 공간의 용도는요, 그 용도가 아니고 강경화 그 장관의 이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냥 위에 위치한 되게 조그만 작은 주택에 살고 있고요. 외교 공간이. 실제 장관의 공간은 지금 밑에 나온 것과 같이 그 각 대사들이나 아니면 외교 사절단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어떤 그런 공공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외교 장소 당연히 외교적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꾸며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데 김건희가 와서 보고 오빠 나 저거 마음에 든다. 나 저기서 살래. 나 저기서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살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당장 외교부 공간을 지금 대통령 사저로 쓰겠다라고 하는, 예, 되게 한심한 일이죠. 예, 지금 취임을 지금 뭐 이제 한 뭐 2주 정도 앞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 공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입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입니까? 네, 얼마나 한심한 상태냐? 정말 네, 출세했습니다. 굉장히 출세했어요. 네, 우리 김명신 씨 되게 출세했어요. 네, 지금 마음껏 누리세요. 네, 우리나라 뭐 외교 따위 어떻게 되건 간에, 외교 따위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이 뭐 거기서 뭐 살고 싶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사시라고 하죠. 네, 그렇게 사시라고 하고,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재 이 대통령실의 이름을 피플스 하우스, 네, 일명 인민의 집으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걸 뭐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워싱턴 포스트인가? 예, 어떤 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피플스 하우스, 뭐 국민의 집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해석은 인민의 집입니다. 인민의 집. 왜 굳이 피플스 하우스라고 했을까요? 그냥 뭐 명신 하우스, 영어로 하고 싶으면 뭐 줄리 하우스,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심한 일이죠. 역시. 예, 영어를 참 좋아하나 봐요. 영어도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영어를 참 좋아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요런 기사가 또 떴죠. 네, 윤석열 취임식. 예, 윤석열의 취임식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답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33억 원인가? 33억 5천만 원인가를 들여서 지금 이 그 취임식 예산으로 쓴다고 하는데, 대통령 취임식을 외부 호텔에서 하는 사례는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취임식 때는 네, 그냥 간소하게 행사만 치르고서 만찬도 하지 않았었죠. 네, 지금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막 지금 뭐 나라에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취임식 하는데 호텔 빌려서 돈을 팡팡팡팡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그냥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인데, 아마 뭐 당연히 지지율을 까먹는데 크게 이제 이것도 그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 이게 좀 중앙일보 메인이에요. 중앙일보 메인 기사인데 이거예요. 윤 취임식 뒤 귀빈 만찬, 신라 호텔 영빈관 빌려서 한다. 네, 빌려서 한다. 마치 빌려서 한다 그러면 공짜로 빌려주는 것 같잖아. 예, 중앙일보가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피해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 쉴드를. 신라 호텔 영빈관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손님으로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빌려서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청와대 영빈관 그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지금 쓰지 않겠다라고 밖에 나가서 혈세를 펑펑 쓰는 건데, 이것을 헤드라인 제목 자체를 빌려서 한다라는 제목을 잡는 것 자체도 굉장히 웃기는 헤드라인이다. 굉장히 웃긴 헤드라인이다. 네. 뭐 그거에 이어서 또 뭐 이렇게 의전 차량까지. 네. 취임 만찬 서울의 한 호텔로, 이건 뭐 이제 신라 호텔이죠. 네, 신라의 호텔로 확정, 벤츠 등 의전 차량 558대 출동. 이거 웃기지 않나요? 네, 의전 차량을 558대를 지금 렌트를 한대요. 렌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의전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국산차를 씁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래서 현대차의 고급 차량 뭐 제네시스나 아니면 뭐 체어맨이나 예, 무슨 뭐 그런 거를 사실 갖고서 그렇게 의전 차량을 제공을 하면 아마 현대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홍보용으로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굳이 벤츠 같은 외국 차량의 의전 차량을 렌트까지 해서 렌트카에서 빌리는 거예요. 예. 뭐 나라 장터에 떴습니다. 나라 장터에 이거 이렇게 할 업체를 지금 모은다고 그걸 좀 떴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 진짜 독일을 너무나 좋아하나 보다. 우리 이렇게 예, 이 중국어로 독일을 덕국이라고 하는데 덕국. 예. 덕국이라고 하는데 이 덕국의 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명신 씨, 아차차 김건희 씨, 네, 김명신이 아니는 뭐 과거에 뭐 김명신이었으니까 아차차 뭐 어쨌든 네,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도이치모터스가 주로 벤츠와 BMW를 수입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수입 딜러 역할을 하는 건데, 뭐 거기와도 관련이 있나? 뭐 그런 등등의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최근에 도이치모터스의 그 권오수죠. 김오수가 아닌 권오수입니다. 예. 권오수 회장은 이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감옥에 있다가, 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 나왔습니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아주 이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들의 이 꼼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한 보훈일까? 네, 도이치모터스에서 그거에 대한 보훈의 어떤 입장. 근데 도이치모터스에서는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파는 걸 텐데.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상상력을 좌우하게 합니다. 예, 권오수나 김오수나 어쨌든 이 오수들은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 지금의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우리 김명신 씨의 깐부, 같이 사이좋게 주가 조작도 하는 사이, 예, 좀 내부자 정보를 제공한 권오수는 감옥에 갔다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이 선수로 뛰었던 사람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 윤석열 당선자 부부가 현재 이제 앞으로 5년간 아직 취임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하루 정말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5년간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깝깝한 상황인데, 참 답답하죠. 네.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는 지금 이제 10개월 구형을 받았죠. 내일 제가 알기로는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 침입죄로 아마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에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슈만으로 지금 현재 이명수 기자는 현재 그 검찰로부터 10개월을 현재 구형을 받죠. 구형을. 내일 선거 재판이 있습니다. 선거 재판이 과연 몇 개월을. 사실은 검찰이 10개월을 때린 거는 6개월을 지금 징역을 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내일 진짜 법원이 미쳐갖고서 이명수 기자한테 그거를 실형을 선고하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네, 그렇게 뻗치기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언론중재위에 간 것도 아니라 바로 실형을 살도록 만들면 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역사는 지금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명수 기자의 이 선거 공판에 대한 거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꽃순이님, 조구묵님, 네, 두 분 다 지금 나란히 후원을 하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이 두 분 최근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게다가 또 이 두 분이 제가 방금 열린공감을 보다 왔는데 열린공감에도 계속 후원을 하시는 분이라, 예, 네,
고맙기도 하지만, 예, 고맙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예, 두 분이 좀 이렇게 여유로운 분들이길 바랍니다. 예, 최근에 좀 후원의 어떤 되게 많이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예, 조구목님, 네, 코스니님 어쨌든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요 타이밍에서 이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착한 보험이 아니고요. 좀 다른 광고를 오늘 먼저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광고냐면요. 경기 하프 마라톤. 특이한 광고를 하죠. 예, 갑자기 이건 뭐 한시적인 광고입니다. 지금 아마 5월 10일까지 아마 한시적인 광고인데 경기신문에서 주관하는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입니다.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도 이것은 뭐 반드시 뭐 하프 코스를 뛰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능력 여하에 따라 5km, 10km, 하프, 절반 이렇게 뛸 수 있는 거고요.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장소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동네에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코스에서 그러니까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기록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마라톤 대회입니다. 비대면 마라톤 대회. 예, 이 마라톤은 지금 이제 코로나 극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기획된 거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5월 15일 날 아침 8시에 시작을 하는 거고 5월 10일까지 이제 모집을 하는 건데 5월 10일까지 모집을 하는 건데 이 지금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참가비 11,000원인가? 뭐 11,000원을 알고 있는데 그 참가비보다 더 많은 선물들이 지금 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그 뭐 자신의 코스들을 다 완주하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선물들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열린공감과 함께 취재 연대를 하고 있는 경기신문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이니만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혁 기자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심혁 기자가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네, 김두일 TV에서 좀 많은 모객을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예, 그래서 그 신청을 하면서요. 김두일 TV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걸 하나씩 준대요.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킬이라고 이거를 목에 차고 있으면 각종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 FDA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네, 그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하나 지금 저기에 남겨야겠네요. 오늘은 뭐 김두일닷컴의 그 광고보다 요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 국제 마라톤 대회. 국제 마라톤 대회. 경기 마라톤 대회. 요거 많이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네, 김두일 TV에서 특히 여러분들 자, 메시지 고정. 짠. 네, 김두일 TV도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참 이제 예, 해야 될 광고도 많아지고 바빠집니다. 네. 자. 진짜요.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JS 어드바이저리 그래서요. 본 제품은 미국 FDA 2021년 1월 26일 등록. 그래서요. 이게 진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의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고요. 네,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김두일 TV에서 신청하신 분들 이거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세요. 네. 네. 저도 얼떨결에 하나 받아왔습니다. 네. 자, 어저께 심혁 기자가 그렇게 저희 그 김두일 TV 15,000명 넘는 그 데일리 트랙 레코드를 세웠는데 실시간 트랙 레코드를 세웠는데 거기서 광고 안 해줬다고 아침에 아까 오후에 심혁 기자가 저한테 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네. 이제 뭐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선진화 법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놀라운 건요.
제가 이제 뭐 그 박병석이 굉장히 가오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병석은 온라인은 안 보고 그냥 오프라인에 가오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뭐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했는데 진짜 개딸들이 거기 가서 주말 내내 이제 막 그냥 막 하고 그래서 네, 제가 놀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일련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는 것이 이 잿마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퍼가서 이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 갖고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은데 좀 더 신중하게 정보를 잘 제공을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그 잿마을에 있는 개딸들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 방송과 제 글을 많이 참조해서 움직이시는데 제가 또 대충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심지어 제 아내는 어저께 밤에 저희 뭐 제 방송이 어저께 15,000명 넘게 들어와서 보시고 나서 걱정됐나 봐요. 어제 밤 그 12시에 전화가 와서 여보 당신 어저께 분석한 내용 다 맞게 분석한 거지 엉뚱하게 잘못 분석한 거 아니지?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 방송이나 제 글을 보고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갖고서 그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개딸들이나 잿마을이 헛손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제가 이제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보 나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나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제 아내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봅니다. 예,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계속 신중하게 해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뭐 알았다고 했죠. 네, 알았다고 했죠. 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그 관련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윤석열 검수완박. 쟤네들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찰 선진화 법안, 정치권이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달라. 예, 정치권이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하는데, 예, 중지를 모아드릴까요? 예, 중지 2개 모아드릴게요. 중지를 모아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자께. 네, 지금 이미 다 정치권의 중지는 다 모였어요. 네.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의 172명이 발의한 걸 갖고서 국회의장이 지금 중재를 냈어요. 그래서, 저쪽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 중재안에 같이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가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정치권의 중지는 다 모인 거예요. 예, 정치권의 중지는 이중지인지 아니면 뭐 수많은 중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다 모인 거라고요. 다 모인 거. 예, 다 모인 상태라고. 근데 무슨 중지를 모으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 이미 다 그 의총에서 어떤 합의안과 중재안이 통과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권성동 입장에서는 나름 자신이 굉장히 잘 했다. 왜냐면 가장 이 검찰들이 꿀을 빤다고 할 수 있는 이 경제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부패에 그만인 거거든요. 네? 버퍼링이 또 왔습니다. 또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버퍼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버퍼링이 아닙니다. 아이고 참 이거 다시 한번 저도 새로 고침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제 좀 연결이 되려나? 아, 이제 됐다. 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네,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좀 더 한번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갖고요. 국회의장이 중재를 한 것이고요. 그걸 갖고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냈고 양당의 어떤 의총에서 통과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지를 모은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를 하는 것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중지를 모으라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자님 중지를 모은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모았다고요. 지금 모은 중지를 님께서 그걸 방해하고 있다고요. 덕분에 님이 지금 그것을 판을 깨는 바람에 새로 지금 다시 저쪽 국힘당에서 딴소리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헛소리는 뭐 같은 검사들은 다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이 검찰총장이 김호수가 뭐 사표까지 냈다는 이 김호수가 자신은 국회의장에게 중재안에 중자도 못 들어봤다. 동의를 못한다. 야이 일개 외청장 주재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중재안을 듣는데 이 한심한 종자야. 이 한심한 오수야. 한심한 김오수야. 이게 지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당신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말 인간이네, 이 김호수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지. 날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나 해봐. 당신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 개혁도 안 되고 당신 후배들, 검찰주의자인 당신 후배들도 당신 알기를 역같이 물같이 하는 거지. 어느 쪽도 지금 못 붙이고 지금 이쪽 저쪽 박쥐처럼 왔다 갔다 생긴 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따구로 지금 양쪽 다 지금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심한 종자 같은 하고 진짜. 네, 진짜 한심한 종자가 아닐 수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듣는데 반대를 한다고? 네가 반대를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을 하는데 당신 같은 일개 외청장, 일개 공무원한테 그걸 왜 보고를 하냐고. 당신이 무슨 뭐 여기 지금 뭐 선출직 공무원이야? 선출직 공무원이야? 술 잘 쓰고 사바사바 잘해갖고서 지금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 그나마 그 자리도 못 지켜갖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지금 나중에 퇴직금이라도 생기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한심한 인간아. 이 한심한 인간아. 일을 뭐 했습니까? 이 월급 도둑아. 아유, 정말 한심한 인간이죠. 한심한 인간이죠. 근데 희한한 거는 이게 KBS의 뉴스인데, KBS의 기사인데 검찰 수사권 폐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쓰지 않고 검찰 수사권 폐지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 대목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KBS 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이 중지를 모아라고 했어요. 중지를. 그래서 중지를 윤석열이 모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지를 모아다 줬습니다. 자, 중지 여기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다 줬어요. 근데 어쨌든 저 쫄보인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은 윤석열이 중지를 모으라고 하니까는 자신들이 의총에서 합의시킨 사항을 우리의 이제 현재 성비위 문제로 잘리게 생긴, 성비위 문제로 지금 강제 정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준석이 그것을 지금 이제 날려버렸죠. 그리고 그 의총에서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도 내가 언제 그것을 통과시켰냐는 듯이 지금 입 싹 다 물고서 다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아까 글로 썼는데 기사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의총에서 반대해서 드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의총까지 통과된 안을 이 당 지도부가 제동을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권성동은 지금 완벽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뭐 합의를 반드시 지킨다. 합의를 깨면 전국 경색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쪽에 주장을 했죠. 합의를 깨면 전국 경색이 온다라는 건 맞아요. 왜냐? 지금 당장 지금 그 새롭게 일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총리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그걸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 뭐 DJP 연합이라 그래서 김정필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것을 당시에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죠. 정치적 야합이라고요. 정치적 야합이라서 반대를 해서 총리 인준을 그 당시 한 석 달 넘게 끌었어요. 그 결과 지금 뭐 IMF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총리 자체는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
물론 뭐 총리 서리로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좀 웃기는 상황이 진행이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한덕수 가뜩이나 지금 수많은 비리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6개월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 김종필 총리 인준에 대한 것을 6개월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한덕수에 대한 것도 민주당이 막으면요, 국힘당은 그걸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그 재청권만 있겠지. 총리의 재청이 있어야지 지금 뭐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없어도 그걸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독한맘 먹고 한덕수에 대한 수많은 비리들을 문제 삼아서 이거 인준 못하겠다,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내라, 아니 우리 인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기 상태가 돼버리면 윤석열 그 새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론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덕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만한 그 인사인 건 맞죠. 한덕수 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임명된 모든 그 일기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분들을 어디서 그렇게 초빙을 해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들. 교육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교육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법무부 장관한테 후보자한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뭐 자신의 자녀들의 무슨 뭐 이렇게 진단서를 이상하게 꾸미고 의대에 이상하게 편입을 시킨 사람, 어떻게 참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왔어요. 정말로 주옥 같은 분들을 다 이렇게 모집해 왔더라. 진짜 놀랍게도. 때문에 명분은 충분합니다. 명분은 충분해요. 네, 명분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나 지금 중국 상하이가 지금 봉쇄된 상태나 이 원자재 환율이 오늘 드디어 이제 1250원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1250원까지.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국가 경제에 있어갖고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민주당도 부담이 돼요.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붙잡아 두는 게.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리는 건데, 권성동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같이 협의를 했겠죠. 박홍근도. 그래, 그러면 뭐 청문회 진행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억지 딴지는 하지 않을게. 제대로 어쨌든 전국에 협조는 해줄 테니 이거 합의한 게임은 안 돼. 당연하지. 그래 놨던 거예요. 권성동이. 그렇게 당내 의총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게 그 1기 윤석열 내각이 제대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합의안을 깨면 안 된다라고 권성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사로 회의록을 제가 입수해서 그걸 다 봤는데 진짜 그렇게 설득을 해요. 진짜로. 예,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거 굉장히 잘해온 합의라고 하고, 권성동은 또 그런 주장을 하죠. 지금 박병석은 자기가 불러 써준 대로 다 받아쓰기 한 거라고. 그렇게 한 것도 본인이 굉장히 잘 해온 협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약칠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떤 권성동의 노력은 다 한 큐에 날아갔다. 한 큐에.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이 중지를 모아라. 그래서 중지를 이걸 모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합의를 깨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렸다. 권성동이 태세전환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예,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뭐 철험의 의원들, 우리의 국회의장 박병석을 그렇게 다 방문했습니다. 원안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지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민주당의 원안을 상정하라라는 이제 항의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언론에서는 이런 항의 방문을, 이건 항의 방문도 아니고 사실은 정당한 요청, 대저 국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합의고요. 그 합의와 중재입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깝깝한 이야기지만 박병석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럼 민주당의 안을 상정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지금 철험의 의원들이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당당하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뭐 이제 그런 상태인데, 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대담을 했죠. 예, 대담을 했는데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 사실은 지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해서 지금 뭐 그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그 이번에도 원칙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여야가 각 당의 의총까지 통과된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중재안이 이제 합당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고, 야, 쟤네들이 합의를 깼으니까 우리도 합의를 깨고 그냥 당장 원안을 통과시켜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건 뭐냐면요, 나 기다리고 있고 빨리 이 해당 법안 지금 국회에서 처리한 다음에 나한테 마지막 국무회의 때 가져오면 난 거부권 행사 없이 이것을 바로 공표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하다는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지금 다 한 겁니다. 지금요. 충분하게 다 한 거고요. 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메인에 올렸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그러니까 박병석 중재안이 뭐 바람직하다 라는 형태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용을 현재 지금 조선일보에서 메인으로 올렸거든요. 왜 조선일보에서 그건 메인으로 올렸을까요? 내가 지금 윤석열한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왜 훈수를 두냐면, 아까 제 뭐 커뮤니티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해가 납득을 하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원래 이 박병석의 합의문 자체를 봤을 때는 일반 국힘당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뭐 나름 괜찮은 지금 협상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놀랍게도 지금 윤석열과 검찰당, 한동훈을 앞세워서 윤석열과 검찰당에서 그거를 지금 다 뒤엎어버렸죠. 왜 의총에서까지 통과된 합의안을 파기하는 무리수를 윤석열과 검찰당은 한동훈을 앞세워서 그거를 깼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자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어리버리해서 지금 현재 뭐 국힘당에서 지금 뭐 이준석이나 권성동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 그냥 뭐 4월 이내에 통과시키지 말고 한동훈 청문회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게 뭐 합당한지에 대한 것을 재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정말 그야말로 뭐 가평 잣가 먹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4월 넘기고 나면 이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버틸 거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단독 처리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법안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법안을 같이 그 동일 국회에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쪽 국힘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황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멍청하게 어리버리하게 한동훈 청문회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이 국힘당 권성동 이준석의 안을 받아버리면 정말 땡큐, 마음속으로 땡큐, 야 그래 받아라 속으로 한 거고요. 반대로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박병석 안에 같이 서명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대로 합의가 깨진 대가로 만약에 민주당 원안으로 통과를 시킨다, 단독으로,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쪽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게 딱히 손해라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왜? 지금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온갖 구설수에 올랐죠. 온갖 구설수에 올라서 무슨 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지금 뭘 하고 있고, 차량 벤츠 뭐 500대를 빌려서 뭘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갖고 누구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운 인재들만 모아놓은 상태에서, 김은혜는 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자기는 뭐 경기도지사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갖고 지금 지지율도
광폭으로 10% 이상 까먹고 있고, 윤석열도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서울에서만 8%가 빠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지방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으로 간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네. 프레임 전환. 그 프레임 전환의 용도로 지금 저쪽 윤석열과 검찰당 혹은 뭐 공작새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민주당 거대 야당이 이렇게 그냥 독단적으로 제대로 된 의논도 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래서 뭐 국민의 이 검찰권, 국민의 검찰권이라는 말도 언제부터 국민의 검찰권인지는 당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다시 수세에서 공세의 입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 그런데 권성동이 눈치 없이 박병석의 중재안을 덜컥 받아왔고, 그리고 윤석열과 검찰당은 제대로 그 박병석의 이제 중재안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이제 국힘당의 의총에서 이게 덜컥 해당 내용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합의를 뒤집는 게 상당히 이제 가오가 상하고 모양이 빠지는 상황은 돼 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검찰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제 뭐 어차피 헌법 소원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헌법 소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전략을 이미 다 짜놨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수세를 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료로 어차피 6대 범죄에서 지금 뭐 2개 남겨놓지 않나, 그런 게 거대한 뭐 자기들 대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원안을 처리하는 것까지도 감안하고서 이렇게 합의된 의총에서까지 통과된 합의안을 파기해버리는 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 민주당에서 그걸 안 받으면 그건 진짜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 노릇을 하는 거다. 예. 이런 호구가 없다. 예. 호구 중에서도 이런 호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국힘당은 얘따 먹어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지금 이익을 찾아 먹겠다라고 던져준 건데, 민주당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그것을 못 받아 먹으면 민주당은 진짜 완전히 앞으로 정치를 앞으로 그냥 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완전 상호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걸 당장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원안 통과까지 각오하고 합의 파기를 던진 건데, 그거를 못 받으면 정말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나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우상호 같은 중진들도 이제 최근에 뭐 수박이라고 욕을 먹는 우상호 의원까지도 지금 합의를 깨면 민주당의 원안으로 처리한다라고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나왔어요. 뭐 한 점심때까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철험회 소속의 의원들은 또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한 으름장으로 이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진짜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제 으름장은 충분히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진도를 나가야 된다. 민주당이 그럼 진도를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광고를 하나 더 한 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 YUJI 유지, 건의가 아닌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분들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의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 만기 도래하신 분들 한번 착한 보험에 상담 전화해 보실 것을 여러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계속 또 진도를 나가 볼까요? 아, 덥네요. 네. 덥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얼굴이 굉장히 붉게 빨갛게 나온 것은 마치 야, 김 작가 너 술 먹고 방송하는 거 아니냐? 마시고 방송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예, 평균적인 저의 혈색이 굉장히 불구스름한 편입니다. 예, 평균적인 저의 혈색이 불구스름한 편이고, 이 방이 지금 에어컨도 없는 방인데 조명과 앞에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고, 또 제가 워낙 강렬한 샤우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붉게, 예, 붉게 물든 노을,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얼굴 그런 거니 제가 혹시 뭐 술을 먹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훈장, 네, 관훈장의 홍조 띤 얼굴,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저의 이제 오늘 제목은, 네, 저의 오늘 제목은,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지금 밖에 비 오기 직전이라 이렇게 후덥지근하나? 네. 관훈장보다는 저의 캐릭은 사실 이제 뭐 삼국지로 말하면 장비에 가깝고, 장비, 이렇게 이 수염이 장비에 가깝고, 관훈장은 수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여보 내가 이렇게 수염 길러볼까 했다가 와이프한테 등짝 한 대 맞았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와이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염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자. 네. 아, 망치님, 네, 뭐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한동훈 검사를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가 헌법 수호가 아니고 헌법 소원이요. 헌법 소원.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검찰 선진화 법안이, 그러니까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영장 청구권을 지금 검찰과 국힘당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한동훈의 어떤 업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나가겠다. 예,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방송에 이제 또 이제 이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선진화의 마지막 기회, 4월 중 금주 안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지금 그 법사위가 현재 소집이 됐죠. 그래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법사위에서의 어떤 그 법안 심사 소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 갔나? 여기서부터 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자료가 많아서. 네. 여기 나온 것 같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련한 법안의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위를 7시 반부터 개최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제목에 어폐가 있어요. 원래 오늘 법사위 소위는 지난주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상 지금 본회의에 대한 일정이 완전하게 안 잡혀서 그렇지, 이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그 심사 소위 그 심사 작업에 들어간다까지는 이미 이것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일정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원래는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지금 그 박병석의 중재안을 갖고서 이것을 지금 명문화하는 작업들을 이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현재 국힘당에서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해서 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법안 말고 아마 10개 정도의 법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의 문구를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석을 뭐 땅땅땅 혹은 뭐 그 해당 문구에 무슨 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그걸 이제 표결을 하든지 뭐 합의를 하든지 이렇게 통과를 하는 절차가 이게 이제 법안 심사 소위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전에는 뭐 다 해당 그 법안의 소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례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안의 통과율이 최저였죠.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만든 이번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런 어떤 안 좋은 그 관례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견이 있으면 그냥 표결 처리해서 민주적으로 표결 처리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뭐 애초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원래대로 하면 국힘당과 민주당이 더불어서 지금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주도하에 이 소위가 개최가 되었다. 저는 이것을 아까 뭐 더 팩트 TV인가? 팩트 TV에서 그 법사위에 지금 국회 TV를 그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힘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절차로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제 오늘 이거 아까 저녁 때 이제 그 나온 뉴스예요. 이게 이제 저녁 아까 10시 넘어서 나온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이번 주에 합의한 대로 처리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한 대로.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이게 그냥 안전빵인가? 이게 아쉽기도 하고 이게 과연 뭐 안전빵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조금. 왜냐? 지금 박병석의 어떤 입장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굳이 합의안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원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고 실제 그 철험회 소속의 의원들은 그것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박병석과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박병석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병석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수의 지금 수박 개 의원들도 차마 반대는 못하고 왜냐면 이제 그걸 깬 거 자체가 국힘당이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통과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번 마지막대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어쨌든 그냥 뇌피셜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심사할 수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합의안과 원안 두 개를 다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여차하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합의안이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막바지에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일단 있을 것이다. 일단은 우선은 박병석이 그 상정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그 살라미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회기를 쪼개야 돼요. 회기를 쪼개기 위해서는 최소 3일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일이 있어야지 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켜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데드라인은 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데드라인은 지금 그러니까 그 수요일이 되어야 됩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더 안전빵으로 봤을 때 내일부터 가야 되지만 어쨌든 수목금이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데드라인인 거예요.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제가 막연하게 저의 어떤 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박병석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하루 이틀 시간을 까먹으면은 우선 상정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어쨌든 이 합의안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박병석의 중재안 이거 최소한 당신의 중재안이니까 그것을 올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명분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정의당에서도 지금 이 중재안 박병석의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딱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 우선은 지금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 이 그 합의안을 먼저 올리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끼리 얘기인데, 네, 그러다 갑자기 본회의에 그냥 이렇게 원안이 올라올 수도 제가 봤을 땐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뭐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꺼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이번 주 중에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혹은 정의당의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그 조력을 받아갖고 통과가 되는 수순으로 그렇게 저는 된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합의안, 최소한 중재안과 합의안은 가는 거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문구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박병석의 중재안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부패와 경제가 지금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누더기 법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대전제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일보한 법안이에요. 조국 장관이 인정할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법안이고,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으면 남은 두 가지 수사권에 대한 것도 이 이후에 계속해서 그게 뭐 중수청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뭐 기관이 됐던 아니면 뭐 그냥 경찰이 됐건 이것을 분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70점짜리 이상의 법안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냥 빵점을 낳는 것보다는 70점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100점까지 기대를 해보는 게 낫지, 그냥 버티다가 우리는 그냥 뭐 아니면 도야 전략으로 가서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은 70점이라도 확보를 하고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요.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마지막까지 그걸 갖고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모험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박병석 합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뭐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근본적인 원칙도 얘기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갖고 메인으로 지금 그렇게 헤드라인으로 띄운 거는 지금 이 국힘당과 윤석열과 한동훈 이한테 야 지금 이거라도 받아야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이것마저 안 받으면 니네는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불리할 수가 있고 이건 지방선거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야 라고 저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일종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안 통과인데, 원안 통과를 고수하다가 지금 거기서 박병석이 뭐 그냥 획가닥 해버린 거 아니면 뭐 정말 갑자기 숨어있던 첩자들이 너도 첩자했어 그래서 그냥 20개 이상 만약에 나와버리면 그냥 정말 만사휴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론도 사실은 뭐 그렇게 중재안을 깬 상태에서 쟤네 국힘당은 중재안을 깼지만 우리는 합의안대로 일단 가는 거야 라는 게 일단은 더 저쪽 그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일반 여론의 어떤 이렇게 버프를 받아서 가기가 좋은 것이다. 중도층이 봤을 때도 만약에 국힘당이 그것마저도 계속 반대하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현재 뭐 이 청문회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전국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현재 선거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잡고 가는 것은 뭐 저희 입장에서 그냥 100점짜리로 가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뭐 베스트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이 스탠스가 나쁘진 않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요런 상태에서 올려놓고 갑자기 밑장 빼기를 한다 그러면 더 큰 박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민주당이 그 정도의 이렇게 법기술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올려놓고 밑장을 빼는 수단을 한번 발휘해 볼 것도 같은데, 아마 현재 민주당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예. 어쨌든 현재 상태,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지금 현재 의원 전원 대기령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그 추측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재판을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재판을 하면은 이 판사가 조정기일이라는 걸 잡거든요. 조정기일이라는 걸 잡아갖고 원고, 피고 양쪽에 각각 조정안이라는 걸 줘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양쪽 다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합의에 의해서 판사가 조정안을 주는 거예요. 조정기일 내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약에 피고도 합의를 했고 원고를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다 받아놓고 판사의 어떤 조정안을 거부하면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거부한 쪽에도 불리한 판결을 내버립니다. 나의 중재를, 나의 어떤 조정을 받기라고 그걸 거부한다고? 라고 하면서 판사가 그걸 그냥 이렇게 확 날려버리는 게 이게 이제 판사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박병석의 중재안이라는 게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중재를 거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더 세게 나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가 저쪽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중재안에 대한 통과까지는 여론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KBS의 김호수에 대한 것도 수사권 분리라고 했지 갑자기 그 이전까지는 모든 언론들이 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KBS에서 그거를 슬쩍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바꾸는 것은 야 니네 이제 국힘당이 너무 양아치 짓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까지는 받아야지 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일정 부분 최소한의 정도는 최소한의 어떤 이런 잣대는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쌍라이트님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예, 이해를 못 하시면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정도일 것 같다. 네, 뭐 권성동이 낸 거 드디어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다. 예,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원안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강대강이 돼서 박병석이 뒤집어져 버리고 이래서 그냥 아예 그냥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재의 안으로 통과를 그러니까 현재의 중재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게 현실적이고 확률도 높고 70점 이상은 최소한 확보를 하는 거고 만에 하나 밑장 빼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지방선거의 중도층 여론을 잡아오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등등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충분하게. 네, 충분하게. 뭐 이제 지금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그 완성된 법안 문구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의 중재안도 아마 지금 이제 거의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완성된 법안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뭐 26일 이제 12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오늘 중에 완성이 되겠죠. 오늘 중에 이제 최종적인 법안 소위에서의 이제 완성된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27일 날 수요일 날 1차 그 시도를 1차 이제 법안 통과를 시도를 하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뭐 그걸 쪼개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통과시키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그냥 어쨌든 검찰 선진화법 통과시키자. 시간이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보내시면 돼요. 박병석을 포함한 박병석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보내셔도 되고요. 철험회와 박홍근 의원한테는 조금 힘을 실어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고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하도 까대서 지금 막 그냥 우리 편들도 지금 그렇게 박홍근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철험회
소속의 의원들과 박홍근 원내대표한테는 조금 힘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나머지 뭐 그냥 야리까리한 의원들한테는 반드시 통과시켜라. 반드시. 법안 통과 없으면, 그러니까 검찰 선진화법 통과 없으면 뭐 투표도 없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박병성한테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내일까지 박병성한테는 빨리 본회의 소집하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김영필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국회의장 이제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안민석 의원님, 이건 뭐 이렇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았고 죄송하지만 이왕 경기지사 경선 떨어지셨으니까 한번 국회의장 한번 도전해 보시죠. 국회의장 도전해 보시면 김두일 TV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렇게 구독자들이 국회의장은 안민석으로 뭐 이렇게 저희가 한번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는 안민석 의원님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했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민이나 김진표가 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님 한번 제가 심혁 기자가 안민석 의원과 뭐 가끔씩 그렇게 취재원으로 쓰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심혁 기자를 통해서 한번 어떤지 한번 제가 좀 물어보라고 한번 제가 심혁 기자한테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보고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뭐 그렇게 명분도 실리도 다 챙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박병석의 중재안을 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쪽이 한번 합의안을 깬 상태에서 저희가 중재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지금 다가올 지방선거 여론에도 저희한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 중도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합의를 깨고 약속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안 좋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명분도 실리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된 어떤 그런 법안들 한번 제가 이제 입수가 되면은요, 본회의 가기다 입수가 되면 그 내용을 바뀐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방송하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더 이 마음 졸이지 않게 수요일